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을 잠깐만 볼게요. 이재명 지사 이런 표현할 줄 아는구나. 너무 이게 지금 그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하고 쓴 글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뒤에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이재명 지사가 누구를 이렇게 극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극찬할 만하죠 사실은. 아. 네, 그런데 그 극찬을 언론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여당 의원들은 저렇게 하고 싶은데 참아왔죠. 왜 하면 안 돼? 아니 하도 자화자찬한다 그러니까 참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하니까 자화자찬 같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스탠스가 묘한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비문 효과라는 건데. 네, 비문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인정하면 진짜 인정한 것 같고요. 진짜 친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낯뜨거운 거죠.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머리에 콱 박혔고 이재명 지사가 원래 18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대통령 기자회견이 18일인데 이재명도 18일이냐?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게 임박해서 발표하잖아요. 무한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그 전에 일정을 잡아서 18일 날 이제 그 기본소득 그 보편 지원 그 발표하려고 했다가 대통령 기자회견이 18일로 발표되니까 그것도 연기한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런 게 예뻐 보이더라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느 한쪽도 무한하지 않게 이렇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그거 보면서 박근혜는 못하는 거 있잖아 성격상. 저거 막 무슨 그저 뭐 문체부 과장 하나 이렇게 막 찍어 누르던 그런 느낌. 뿐만 아니라 레이저. 착. 그 푸나님이 나에게 맨날 이거 사면 되지 이런 말 할 때 착 제가 레이저 쏘듯이. 근데 그 사면 이야기가 사면 되지. 사면 이야기가 사면 되지요. 이거 저기 우뜸농부의 도라지청 사면 되지. 그 사면이에요. 그 사면. 네. 몇 째려 보세요. 아이고 참.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다.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체장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촛불 때문에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여파 때문에. 네.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의 180석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촛불의 여파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뭔가 현상 유지하기보다는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100년 만에 뭐 뒤에 쫙 빼고 나면요. 100년 만에 훌륭한 대통령 나오셨다 이렇게 보이더라고 나는 그게. 참, 네. 아무튼 이재명 지사는 이런 상황이고 비문도 친문도 아닌 반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도 곧 전직 대통령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이걸 딱 보고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쫓아 절에 가면 제일 먼저 할머니가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 막 쫓아하면서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구업 진언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입으로 짓는 죄를 사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근데 그걸 할머니가 절에 가시면 꼭 그걸 먼저 해요.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이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뭐 죄악이랄까 폐악 중에 내가 봤을 때는 3분의 1은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픈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렇죠. 정치는 특히 그렇지. 그렇죠.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당신 퇴임 후에 수사받을 수 있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이분 그만둬야 돼. 바로 사퇴죠. 그 귀태 정권 책 제목 얘기했다가 홍익표 당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조용해. 민주당 왜 조용하냐고.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어. 그건 좋은데 민주당 대변인이나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아요? 말을 하고 있긴 한데 보도가 안 되는 건 아닐까요? 난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럴까요? 조호영 씨 같은 경우에 막 세월호 교통사고 얘기도 하고 이게 네, 네. 민주당 의원이었다면은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도 원내대표라는 걸 할 수도 없었을 사람인데 여태까지 그 고비고비마다 계속 언론의 침묵과 아까 말씀 주신 귀태도 그 배현진 씨도 최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짤막하게 다루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거 진짜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언론에 바란다고 될 문제는 아니기에 우리 지지자분들이 진짜 이제는 아예 막 리스트업까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직접 공부도 하고 요약도 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요즘 제가 좀 되게 좋았던 건 한동안 이제 막 일베나 이런 논리를 보면서 막 싸우기 싫다, 지겹다 하고 이제 차단했다가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직접 싸우시는 분들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럼 가서 쟤네들이랑 논리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힘이 진짜 이제 이게 본때를 드러낸 것 같고 대통령 퇴임 후에도 우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새날도 이렇게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 저거 이상한 BBL인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봐요. 막말 논란은 사실은 언론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막말이 되는 건데 너무로 아무렇지도 않게도 이런 식으로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잖아요. 이거 거꾸로 만약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그 국힘의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여당 원내대표의 저주의 언어, 저주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대통령에 대한 저주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가 워낙 이제 안 맞을 저주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말하면 얘네들 원래 논리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권 잡으면 정치 보복할 거야라는 소리가 똑같게 그렇죠. 들리잖아요. 예. 얘들 논리에 의하면. 그렇죠. 박근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이명박 갇혀 있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짓들을 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게 이상합니다. 언론은 정말 이런 걸 공정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불공정 프레임? 공정이 대한민국에서 순환 시대야. 완전 공정의 순환 시대. 진짜 신기한 놈들입니다. 어쨌건 전직 대통령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야, 역지사에 할 거래라. 씨. 아이고. 그냥 한의 언어예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전 국민 10만 원 지급하는 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설 전에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전 서울. 어디 사세요? 저도 서울. 저는 경기도민이에요. 좋으시겠어요. 그럼 거기는 지금 40만 원 나갑니까? 행복합니다. 40만 원? 네. 명절에 차례상은 차리겠네. 그럼요. 40만 원이면 충분하죠. 예. 저희는 뭐 1가족 4인 플러스 엄마. 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네. 되게 좋아하신다. 좋죠. 제가 그 조식 남명 선생은 일찍이 서산에 해진다 하여 글을 쓰러 하노라 하면서 구름 낀 변리도 쬐 적이 없건만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기도에서 주는 변리를 쬐게 됐잖아요. 뭔가 딱 말씀 들으니까 문득 진짜 이 박원순 전 시장님이 되게 생각이 나네요. 한때 그 서울시랑 경기도랑 되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경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많은 거를 공기처럼 되게 누린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제 좀 그게 되게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 격리됐을 때 자가격리 됐을 때 경기도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랬고 이만한 박스가 와서 감동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치인의 경기도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정치인은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 되고 정치인이 중요하다는 걸 그런 걸 저도 딱 사진으로 보는데 제가 경기도민이 아닌데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그 촛불 정부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은 나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알겠던데. 내가 어제도 약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기재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기재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은 국회가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180석이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난 느꼈거든요. 그 사람들은 홍남기도 임명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 너 이거 막 안 쓰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그 마법을 풀어내는 건 민주당의 몫인데 그러면은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서 요즘에 만들어진 가장 희한한 논리가 그런 거예요. 경기도에 10만 원씩을
개인당 주게 되면 방해가 된다는 거야. 나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다 돈 쓰는데요. 네. 먹을 거 먹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기재부랑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재부 더 앞장서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선거 필패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유연하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네. 그건 기준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할 때는 피해 받은 사람한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자영업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니까 보편 지급이 맞겠죠. 모두에게 주는 게. 그래서 이게 이미 이해찬 대표께서요. 왜 우리 그 총선 전에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막 싸우다가 갑자기 황교안 전 대표가 50만 원씩 주자. 전 그렇지, 국민에게. 그렇지. 그래서 물꼬를 터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보편 지급을 했는데 그때도 경기도는 총선 전에 지급한 유일한 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민주당에서 경기도에 방역 상황을 고려하되 그 도지사 차원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있잖아요. 프레임이 짜지기를 민주당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보편적 지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도부에서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치 그걸 반대하는 것처럼 내면 프레임은 되게 단순한 거거든. 찬성 반대야 프레임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메시지 내는 게 후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보편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물꼬를 트셨었어요. 네. 자, 어쨌건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한꺼번에 쫙 정리하고 호련히 사라지는 강호의 고수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둑의 고수가 정치를 하면 이런 모습이죠. 바둑의 고수가 방송을 하면 새날같이 합니다. 바둑의 고수. 그러니까 맞네. 아마 1단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딱 맞네. 나중에 퇴임 후에 새날 콜라보. 바둑 방송. 와, 바둑. 기대된다. 바둑이 안 되면 좋네. 오목이라도. 아니, 알까기라도. 바둑의 고수 2명이 평론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구나. 좋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네. 왜요? 그냥 미 의원님이 예뻐 죽겠어요. 아주.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도 바둑 잘 두세요. 거기도 바둑의 고수세요. 네. 그러니까 바둑의 고수 세 분이 새날에서 한번 콜라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 좀 극복하고 네. 나중에 몇 년 후에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